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감정을 조종하거나 뒤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행히도 악은 신화나 영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것은 종종 미묘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주의하면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뿔이나 꼬리를 달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조종하고 파괴하고 이용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들을 알아차리려면 탐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악을 식별하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사악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10가지 확실한 신호를 밝혀보겠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평화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끊임없는 조작. 세네카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조작할 것도 많다고. 이것은 단순한 상기가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의 손에 조종의 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직함에서 번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바꿔 번창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뢰했던 동료와 함께 일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는 데 능숙했고 제가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래 미묘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조용히 제 작업을 훼손하고 사소한 실수를 경영진의 주요 문제로 부풀렸습니다. 제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와 마주하기로 했을 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저 제가 나아지도록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제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전혀 나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의존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충분히 훌륭해지려면 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조작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을 침식합니다. 조작자는 신뢰와 정직에 기반하여 관계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통제권을 얻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확실성을 교묘히 이용하고 오직 그들만이 당신을 이해하고 오직 그들만이 당신을 인도할 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조작에 맞서는 열쇠가 명확성과 자기 통제라고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당신을 독립과 자율성으로 이끌고 의존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나 개인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인도를 따르라고 촉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물러서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에픽 교사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종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생각, 행동, 그리고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정신적 명확성과 자기인식은 그들의 독성적 영향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당신은 논쟁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조종에서 벗어나 당신의 자유를 붙잡으세요. 두 번째, 매력의 가면. 에픽티터스는 한때 우리에게 아무리 눈부시더라도 겉모습은 종종 그 아래에 진실을 숨긴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영화 대본처럼 거의 완벽해 보이는 매력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빛나는 미소, 달래는 말,
그리고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능력.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는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외관 뒤에는 진짜와는 거리가 먼 동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력은 진심으로 사용될 때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신뢰를 쌓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매력은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중하게 만든 말로 당신을 무장해제하고 당신이 항상 찾던 친구, 완벽한 파트너,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멘토로 자신을 내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매력은 씁쓸한 진실을 감추는 광택이 나는 껍질처럼 공허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한때 우리에게 영혼이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력을 이용해 진정한 본성, 이기심, 속임수, 조종을 가립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세요.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말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성격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그려냅니다. 저는 한때 모든 사람을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기이한 능력을 가진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퍼부어 그들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가 보이는 것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칭찬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고 보답으로 무언가를 뽑아내는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 그는 재빨리 거리를 두었고 종종 한때 아첨하던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매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직감의 미묘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매료되었지만 불안하다면 그 본능을 믿으세요. 이런 조종적인 사람들은 당신이 위험 신호를 간과하고 그들이 만든 환상을 믿으려는 의지에 의존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진실의 가면이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친절은 가식 없이 스스로 빛납니다. 그러니 반짝이는 표면을 지나 그 아래의 진실을 찾으십시오. 진정한 선함에는 위장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양심 없는 거짓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말고 사실이 아닌 일은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악의적인 사람에게 진실은 단지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부주의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임수가 두 번째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권력을 얻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정교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를 상상해 보세요. 한때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혼자서 관리하고 성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며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검토한 모든 문서와 이메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마주쳤을 때 인정하기보다는 당신이 상황을 오해하여 관련 없는 세부 사항으로 주의를 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조종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미묘하게 침식하는 사악한 조종자들은 당신의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러티브를 장악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끊임없는 유지관리와 오래된 것을 덮기 위한 새로운 속임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진실은 회복력이 있어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거짓말은 연약하고 끊임없이 풀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불일치에 주의하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압박을 받으면 바뀌나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과 일치하나요?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되면 그들의 주장보다 당신의 관찰을 신뢰하세요. 질문하고 투명성을 요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정하세요. 정직은 관계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성실함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부정직함이 지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물러나세요. 금욕주의는 진정한 힘은 자신을 마스터하고 우리의 가치와 평화를 훼손하는 것과 거리를 두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양심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그들의 행동에 집중하고 그들의 속임수의 그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네 번째, 공감 부족. 세네카는 인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악의적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이기적인 게임에서 말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의제와 맞지 않는 한 당신의 행복이나 고통에 대해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감 부족은 성격의 결함일 뿐만 아니라 텅 빈 영혼을 들여다보는 눈부신 창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친구와 마주 앉아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투쟁에 대해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지 대신 폄하합니다. 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당신의 취약성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제 하루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행동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벗어나 여러분의 경험과 연결되기를 꺼리거나 더 나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초연함은 냉정한 무관심이나 심지어 여러분의 불행에 대한 조용한 기쁨으로 나타나 공감이 있어야 할 공허함을 남깁니다. 공감은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의 초석입니다. 공감이 없다면 상호작용은 거래적이고 일방적이며 감정적으로 고갈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공감 부족을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합니다. 편리할 때는 연민을 가장하지만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무관심이 드러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현명하게 조언했듯이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런 무관심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하나요?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평화를 지키고 그들의 차가움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세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관계. 기쁨을 축하하고 슬픔 속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진정한 연결은 착취가 아닌 공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지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통제에 대한 갈증. 사악한 사람에게 통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그들은 관계와 생각에서 가장 사소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한때 당신의 마음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힘은 바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조언이 사려 깊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스러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대화에 미묘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삽입하기 시작했고
내 결정에 의심을 품게 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 그들은 내가 능력이 없다고 설득하여 그들이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재촉했습니다. 당시 나는 그들이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그들의 통제해 두고 내가 결코 그들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죄책감, 수치심 또는 달콤한 말을 사용하여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그들의 소나기에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율성이 침식된 채로 두십시오. 에픽테토스는 자유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이며 자유는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것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온다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가두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가치와 일치하는가요? 그리고 그 질문을 나침반으로 사용하여 행동을 안내하세요. 자율성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이며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생각의 질이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거나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세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고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유로 인도하도록 하세요. 6번째, 비난 게임과 회피. 세네카는 사람들이 종종 판단보다 신뢰를 선호한다는 것을 현명하게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그들은 결과를 피할 뿐만 아니라 불안한 교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합니다. 세네카가 지적했듯이 진실은 정당화 없이 확고히 유지되는 반면 거짓말은 항상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교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항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상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당신이나 외부 상황을 비난합니다. 저는 절친한 친구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제 조직적 접근 방식을 재빨리 비판했고 제가 문제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그녀가 단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미묘한 어조였습니다. 여러 번 일어난 후에야 저는 모든 실수의 대가를 치르도록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조작하여 잘못이 있을 때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민함과 신뢰에 의지하여 그들이 항상 피해자이고 당신이 어떻게든 악당이 되는 이야기를 엮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실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할 때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감정이 반응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에 뿌리를 두고 거짓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때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명확성을 요구하십시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신이 그들의 비난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직성을 강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루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드는 심리적 게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실에 굳건히 서서 그들이 현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정직성과 책임감은 강한 성격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그들의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7번. 고통의 쾌락. 진정으로 악의적인 개인의 가장 소름 돋는 특성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얻는 만족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현명하게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나 지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고통에서 폄하하고 기쁨을 찾을 기회를 찾습니다. 미묘하든 노골적이든 이 독성 쾌락은 당신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이러한 기쁨은 종종 작고 무해해 보이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비꼬는 말, 누군가의 불행에 대한 조롱하는 웃음, 또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목격했을 때의 만족의 미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공로를 통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상한 열정으로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직장에서 동료가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을 때 킥킥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관심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강력함을 느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원이나 공감을 제공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확대하여 자신이 우월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역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 데서 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방해하고 험담하고 의도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이러한 행동의 근원에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이 덧없는 만족은 단지 내면의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이런 개인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은 자존감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징후, 무관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것, 우월감을 느끼려는 실패에 대한 집착을 인식하세요. 그들에게서 물러나세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은 평화와 자존감을 잃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들어올려주는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이들은 당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기반을 두지 않고 공유된 성공과 진정한 관계에 기반을 둡니다. 8번, 무기로서의 해결책.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당열, 공유된 경험,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의 격려에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적 질서가
바로 그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친구 또는 지원 그룹과 분리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정서적 힘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쉽게 만듭니다. 저는 처음에는 진솔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미묘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을 잘 대하지 않는다. 그녀는 진지한 어조로 말하거나 당신의 가족이 나처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저 나를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이 더 빈번해지면서 의심이 생기고 항상 가장 강력한 지원 체계였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온화하면서도 계산적이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나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전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도적인 심리적 책략입니다. 당신이 더 고립될수록 당신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연결, 진실되고 견고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당열은 회복력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립이나 분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상황을 재평가하고 본능을 믿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세요. 친구, 가족,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삶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에도 당신을 땅에 붙들어두는 기초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가 고립되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더 큰 커뮤니티의 일부이며 진정한 관계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당신을 달리 설득하지 못하게 하세요. 관계를 보호하면 어떤 조작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9번, 변장한 질투. 질투는 독성 감정이지만 관심 또는 호의로 위장했을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세네카는 한때 질투는 영혼의 궤양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투를 품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언이나 관심은 종종 당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참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칭찬으로 위장하여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저는 항상 제 업적에 깊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그녀는 좋지만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서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 할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의 어조에는 밑바탕이 있었고 미묘한 깎아내림이 있었다. 나를 끌어올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을 깎아내리려는 것이었다. 무해해 보이는 피드백은 사실 내가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런 거짓 칭찬은 종종 나를 깎아내리는 말과 섞인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의심을 심어 당신의 능력과 성공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들은 정말 잘했어.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는 놀랍지만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은 보살핌도 호의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전략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의 빛을 축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당신이 위축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직감을 신뢰하도록 가르친다. 누군가의 칭찬이나 조언에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그 느낌에 귀를 기울이세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말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를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온 마음을 다해 칭찬하며 더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질투하는 사람은 말을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감을 깎아내립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당신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도록 밀어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에 확고히 서서 당신의 빛을 밝게 빛나게 하세요. 10번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악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대신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종종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습관에 집착하고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복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하며 정교한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마치 문제가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변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상황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도 나을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과잉 반응한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변화하려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기 성찰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약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완고함은 강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스토아 철학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스토아 철학자는 자기 성찰, 실수 인정, 시정이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와 자존감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한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거부한다.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이 저지른 해를 복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성장하거나 변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독성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들어올려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자신의 결점에 맞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각과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라고 상기시켰다. 그럼 우리는 당신 가까이에 사악한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10가지 확실한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식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전략을 모를 때만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인식하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혼란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힘은 당신의 마음과 반응을 마스터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정신 공간을 침범하거나 당신의 평온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경계를 정하고 확고히 서고 계속 빛나세요. 당신의 빛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댓글 섹션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게다가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신규 사용자라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용하고 유익한 일일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